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두 분이 또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법률적으로 좀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이 주제부터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 이거 과서 지금 하루 만에 지금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빠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역대 배당이 늦고 뭐 다른 데로 이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예. 특히나 지금 검찰 수사권이 9월 12일이면 이제 일정 부분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비판의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국정원 내부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고발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범죄 혐의에 관련된 증거가 나타났다. 예. 그러지 않고는 고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해서 고발했다는 부분은 추가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좀 여쭤보고 이후에 이제 그 재반적인 사항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얼마든지 고발이 이루어져야 했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 혐의 자체를 보면 삭제를 통해서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직무 권한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증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아마 고발 사유가 됐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벌써 고발 이후에 확인되는 내용으로만 봐도 예. 도대체 어떤 정보가 삭제됐느냐, 삭제가 실제 됐느냐에 예. 대한 뭐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뭐 첩보, 밈스에 있는 국가 정보 체계에 있는 그 밈스를 삭제했다는 취지 같은데 예. 그건 국정원의 삭제 권한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정원장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말씀 범죄 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감찰이 진행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발 과정에서 국정원이 밝혔던 내용은 국정원 1급 실장이 네.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일 뿐이고 그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그게 실제 삭제됐는지 삭제 권한이 국정원에 있는 건지 국정원장이 그런 위법을 알고도 지시를 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국정원 자체 감찰이 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감찰을 해보고 박지원 원장에게 사실을 확인해보니 위법의 혐의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네. 고발해도 늦지 않는데 예. 고발 자체가 목적이 돼서 국민의힘 TF가 활동을 종결한 시점에 바로 고발했다는 점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배당이 됐다는 점 예. 이건 사전에 기획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자,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래픽으로 날짜를 좀 보여드렸는데 저건 TF 관련된 것보다는 사실은 국정원 내부에서 감찰을 진행했죠. 2달 예, 동안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달 동안 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아직 모릅니다. 고발장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다만 모르고, 예. 단편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정보 당국에서 밈스라는 뭐 군사정보 통합 관리 체계에 올린 이 정보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첩보 보고서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정 그 정황이 담긴 특정 예. 정황에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이쪽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그 자료 자체는 지금 삭제가 되지 않았다. 밈스에 올라간 것만 지웠다고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이제 이게 쪽에서. 밈스의 역할이 뭐냐면 거기에 정보가 존재하죠. 네. 존재하게 되면 이 정보를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네. 이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 그럼 이 보고서. 보고서를 예.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네네. 만약에 이 보고서에 그 담길 내용 첩보들을 가렸다면 예. 그러면 보고서를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첩보를 단순히 뭐 어느 부분이 못 보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첩보 보고서 자체를 만약 삭제했다 그러면 예.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고서를 왜곡하게끔 어떤 의도를 갖고 첩보를 삭제했다 그러면 예. 자 의도에 대한 뭐 평가는 달리한다 하더라도 네네. 일단 첩보 보고서 자체는 이게 공용 문서예요. 이것을 예. 함부로 또는 공용 기록이고 네. 이걸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특히나 만약에 첩보 그 작성권자 허락 없이 예. 그 위에 결재계 선상에 있는 분이 그걸 없앴다. 예. 그럼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는 그 첩보 자료가 올라가는 보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예. 국정원 내부의 이 결제 시스템이나 이 정보관리 시스템을 보면 국정원이 생산하는 이 첩보 보고서라든가 내용은 국정원 서버 데이터에 네. 자동으로 저장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고서 첩보를 밈스에 있는 첩보를 바탕해서 예.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하면 예. 그 보고서의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지금 정보관리 체계에 맞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삭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가 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예. 그 밈스 관련된 정보라고 했고 그래서 국방부가 관리하는 밈스에 있는 첩보가 어떻게 삭제되느냐, 그래 조사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네. 첩보 보고서라든가 첩보의 내용을 왜곡하는 어떤 내용의 어떤 원본 관련된 보고서가 예. 뭐 삭제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국정원이 그래서 국정원장 본인에게 박지원 원장에게 확인을 하거나 감찰을 통해서 문답을 하거나 예. 삭제 지시를 했다는 1급 공무원과 대지를 통해서라도 이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예. 고발이 어느 정도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것 없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 예. 놓고 이제 사실 고발의 이유라든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박지원 원장 본인도 그렇고 예. 실제 이후에 확인되는 내용에서도 보고 실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아직 정보가 없다는 부분인데 잠깐 지금 말씀해주셨던 박지원 전 원장의 그 억울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으니까 듣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바보짓을 한 겁니다. 백팩이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쟁점 이겁니다.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정보를 건드리지 않은 얘기가 어떻게 삭제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보고서가 왜곡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 나눠서 봐야 돼요. 지금 네. 밈스라는 것은 정보 플랫폼이에요.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대에서 이 정보를 생산해서 밈스에 올리면 A라는 부대의 정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A라는 부대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 정보는 원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막 그 포털에 보면은 각 언론사 기사 올리잖아요. 각 언론사에는 기사가 그대로 있지만 포털에는 그거 아닐까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보고요.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는 만약 정보가 지워진다고 해서 예. 원래 정보를 생산한 그 부서에는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 정보까지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밈스를 통해서 정보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밈스에 있는 올라와 있는 정보를 보고, 근데 만약에 밈스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없앴는데 그 정보가 특정 정황을 추단하는 정보만을 없앴어요. 그럼 이 밈스라는 올라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네네. 이 그 특정 정황만 입증하는 정보가 뺀다 그러면 이거는 왜곡된 거죠. 그리고 밈스에 올라와 있는 그 정보를 없애는 것도 이것도 삭제예요. 예. 그 원본이 만약에 A라는 부대에 있다 해서 이게 삭제가 아닌 게 아니죠. 네. 원래 전체 그러니까 정보에 생산된 부대까지 없애야지만 삭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님은 사실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합동참모본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민감한 정보인데 그냥 상관없는 다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플랫폼이라면 상관없는 부대에서 이것을 접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 정보들이 어떻게 취하게 됐는지 SI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기죠, 그 보완이 필요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삭제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지금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형사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어쨌든 밈스의 이 정보 관리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밈스에 올라와 있는 첩보 원본을 삭제할 권한이나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단 이 고발하면서 삭제했다고 하니 예. 도대체 밈스에 있는 첩보의 원본을 삭제할 권한이 국정원에 없는데 어떻게 삭제된 거냐,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밈스에 있는 첩보 원본을 삭제할 권한은 국정원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말씀하는 대로 이 첩보에 의해서 국정원이 생산한 어떤 이 정보, 보고형 정보 이런 부분이 일부 뭐 삭제되고 한 부분을 가지고 밈스 안에 국정원이 올린 자료. 예.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아직은 있고 모르지만 국정원 자체가 생산한 것, 네네. 그래서 국정원장에게 보고가 돼서 네. 뭐 청와대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제 네. 이 부분은 문제될 수 있지만 네.
박지원 원장이 확인한 대로 지금 국정원의 정보관리 체계에는 국정원장에게 보고되는 생산된 문서는 모든 네. 문서가 메인 서버에 국정원 서버에 다 그대로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조차도 삭제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입장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뭐 사실 무슨 정보가 삭제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 또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임의로 국정원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생산했던 정보나 보고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조금 더 얘기 나오면 근데 좋을 것 하나만 제가 같고요.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그 삭제된 정보를 네. 복원해서 네. 삭제된 정보가 특정 성향에 관련된 정보만이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 딱 돼 있는 것 그러면 의도가 있다 있는 것이고요. 월북 가능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만 들어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삭제를 예. 지시했으면 그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본인이 삭제했으면 공용물 뭐 이런 죄가 되는 거고. 네네. 아니 그건 간단한 거예요. 수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지 장외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어차피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저는 뭐 금방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밈스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죠. 지난번에 2012년에 NLL 그 포기 발언 예.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그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을 결국에 공개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과의 어떤 신뢰 인재가 결국에 이제 뭐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급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밈스 체계는 1급 첩보의 내용이 꼭 필요한 국가기관 간에 필요한 정도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이후에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제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본은 국방부에 보관이 돼 있고.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국방 관련된 1급 보안 자료들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어떻게 공유되는지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밈스의 시스템이 국정원이 어떻게 공유되고 있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된 1급 첩보가 거기에 공유돼서 국정원이 갖고 그거를 어떤 내용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또 고발 사건이 재판에 가면 결국에 삭제된 정보 이걸 통해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을 통해서 더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지원 원장이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개하고 밝히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실제 이런 그 국가의 중요한 안위를 해치면서까지 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체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 제기할 수 없고요. 예. 국정원의 정보 삭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회에 국방위 정보위에서 첩보 관련된 내용을 여야 의원들이 당시에 다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어떤 내용이 삭제됐는지 월북 추정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원에서 지금 어떤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구체적 혐의 사실이나 어떤 이런 내용도 확인도 없이 네네. 어떤 정보가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장을 고발해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예. 국가 정보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지도 노출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한 일이죠. 자, 그럼 이거 수사 과정에서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내면은 법원에서는 이 밈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닐까요? 어떻게 가능한 보십니까? 거죠. 예전에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메인 서버도 뒤졌어요. 민간인 들어가 있는 데서. 예. 예. 외부인 8명이 들어간 그 적폐청산 TF에서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내준 마당에 저는 이 보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국가가 어떻게 월북의 프레임을 씌웠는지 이거 국가폭력 아니겠어요? 그럼 국가폭력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시민이 무고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월북 프레임까지 씌우는 만약에 뭔가 어떤 기획이 있었다 그러면 예.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무고한 월북 프레임이 있으면 그걸 저지해야 되는 마당에 특정 남북관계 개선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 거기에 누군가 관여됐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안 문제 갖고 하지 말라.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국회 정보위 국방위에 제출됐던 것은 취사 선택된 정보만이에요. 네. 날 정보를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날 정보 본 것은 최근에 국민의힘 TF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검찰 수사와 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밈스에 등재되어 있는지 공개되지 않아요. 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비공개하면 돼요. 예. 그럼 누가 조심하면 되느냐?
박지원 전 원장이 만약 기소된다면 그 변호인만 공개하지 않으면 돼요. 뭐가 문제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재판 관계 정도 근데 비공개를 하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말했던 중대 범죄가 있는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혹시 기획사정수사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준 전 검사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복심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뒤에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이나 예. 대통령도 이제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월북 조작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참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시 월북 추정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 당국이 이 첩보를 관리하는 것이 합참인데 합참이 여전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민주당 TF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합참이 한미 정보자산에 취한 첩보를 통해서 당시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확인했을 때 월북 추정으로 했던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바꿀 아무런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 먼저 제기를 해서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국정원이 고발을 했고 그 중심에 지금 말씀하신 검사장 출신의 특수부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북 프레임 또 월북 사건 조작 사건이라고 이미 수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해 놓고 기획하고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더기에 그 중심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신의 핵심이 국정원 기자실장으로 가 있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고발에서부터 수사부 배당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만 보더라도 당초부터 이 사건은 국정원장을 매개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기획된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분의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대 범죄일 수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보가 너무나 적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제를 만약에 정치적 공세라 그러면요. 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 그 개혁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봐야 돼요. 거기에 조남관 당시 법무실장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정수 지금 중앙지검장 했던 분이 같이 TF에 들어가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12개를 선정하는데 거의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안은 유족이 있어요. 유족이 밝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내가 직접 챙기마라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정치적 관점을 왜 넣죠? 그리고 해경과 만약 국방부의 관점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나 이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켜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옹호하죠? 틀릴 수도 있는 걸 왜 옹호하나요? 바뀌었으면 바뀐 의견이 맞는 것인지 바뀌기 전에 의견이 맞는 것인지 감사원 감사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전 게 맞다고 판단인데 왜 맞다고 굳이 그렇게 해서 유족의 가슴을 두 번 치냐 이거죠.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십시오. 서두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판단이 바뀌는 과정에서 5월달에 정부 출범 직후에 국가안보실의 해경 접촉한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애초부터 이 해경이 입장을 번복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 또 국가안보실에 직접 어떤 의도를 가진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아무 근거 없이 판단을 뒤엎는 데 있어서 다른 힘이 작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루 아침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계속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계속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저 수사가 늦었죠. 사실은 늦었다 저게 이거였어요. 2021년도 12월 달인가요?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2년도 1월 초에 저것을 처음 녹취록을 제출했던 그분이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왜 갑자기 지금 진행되냐? 2021년도 12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쯤에 고발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안 됐던 사건이죠. 예. 따라서 지금 이재명 의원을 마치 겨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예. 이제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성남 FC로 들어갔던 어떤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 이게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혹은 이것이 어떤 대가가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이미 이제 통상적인 어떤 후원 내지 범위라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지자체 관련 기업들이 그 스포츠 구단에 대한 후원하는 것들은 일상 있었던 일입니다. 예. 다만 그때 두산이라든가 이 문제에 지금 관여된 기업들이 이 대가성 지급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성남 FC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스포츠 구단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적으로 고발을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져 나온 것뿐이지, 네. 실체관계를 확인해 보면 이게 불법이 있다거나 뇌물로 보기에는 뭐 이 범죄 혐의까지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은 어떤 시민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만 이루어지면 모든 사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다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누가 봐도 지금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예. 이재명 후보 의원을 겨냥한 수사 두 축으로 해서 예. 사정 정국을 본격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 예. 생각보다 빨라진 것은 지금의 정부의 낮은 지지율,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사정 정국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예. 의도 때문에 당초에 시간표보다는 당겨서 지금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법률가를 모셨기 때문에 이 법률 수사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지지율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을 좀 보여드릴 텐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데드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긍정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갔고 이미 오차범위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예. 근데 뭐 지지율에 천착해서 뭐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고칠 필요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25% 정도가 인사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인사 문제는 사실은 당장 그렇게 어떤 국민께 영향을 주지만,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이것은 좀 뒤에 봐야 돼요. 예. 그 해당 인사들이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물론 30%대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떤 정책들 잘 수행하는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기회가 좀 있는데, 사실 인사 문제 안에는 뭐 대통령실에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토에 함께했던 민간 문제 같은 것도 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장관 몇 명의 인사를 강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지지율에 있어서 지지율을 철회한 의견이 높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선 논란도 인사 논란의 핵심이고요. 주요 이 대통령실이나 주요 부처 장관들을 검찰 출신으로 다 임명을 해서 실제 국정 운영을 검찰 중심으로 가겠다는 인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전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국정 운영 전반에서 인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지금 대선 때 내세웠던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 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그래 유능한 능력을 보여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인사 관련된 부분에서만 특히 집착하고 초기에 밀어붙였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뭐 지지를 철회하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예. 반박할 시간이 없죠.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사실은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네,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는 또 나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관련 사항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